경제 이야기 따라잡기 19. 금융과 신용.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제 이야기 따라잡기의 19번째 시간입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전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잘 맞췄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학습하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엔 금융시장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신용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화폐 시장을 통해 돈이 융통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돈의 융통, 즉 금융거래는 화폐 시장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금융시장이란 무엇이고 금융시장의 기능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이란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여유 자금을 보유한 사람 간의 자금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자금 중개에서 사용되는 매개 수단을 금융상품이라고 하는데, 금융상품으론 예금, 주식, 채권, 보험 증서 등 무수히 많은 형태의 상품이 있습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러한 금융상품의 가격은 화폐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시장이 왜 필요할까요? 이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시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경제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우선 생산적인 투자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금이 연결되어 자금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는 생산의 효율성으로 연결되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으론 현재 소득이 부족한 소비자들도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가장 필요할 때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 효용이 증가합니다. 또한 미래 소비를 위한 수단으로 저축을 선택한 소비자는 금융시장을 통해 언제든지 금융상품을 화폐로 교환해서 현재 소비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이 소비자들 간에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됩니다. 특히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단기 금융시장, 자본시장, 파생 금융상품시장, 예금 대출시장, 그리고 외환시장 등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단기 금융시장은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화폐 시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장에서 가계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 등은 일시적으로 여유 있는 자금을 운용하거나 부족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기 금융시장으론 콜시장이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만기 1년 이상인 장기간의 자금 공급과 자금 수요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합니다.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예로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장기간의 자금을 주로 수요하는 경제 주체는 투자의 주체인 기업과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을 제공하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엔 금융기관이란 자금의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금융시장엔 왜 금융기관이 존재할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재화나 서비스 시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화나 서비스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쉽게 거래 상대방을 확인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선 자금이 부족한 사람과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 간에 서로 상대방을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찾아내어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인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역할을 바로 금융기관이 수행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존재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금융기관은 전문성과 규모의 경제를 살려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거래 비용을 낮춰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거래 목적에 맞춰 다양한 만기와 금액의 금융상품을 변환시키고 채무 불이행과 가격 변동 등의 위험을 축소하여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금융기관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크게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은행은 예금과 대출 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인데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 은행과 각각의 개별법에 의한 특수은행으로 대별됩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로써 은행법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 은행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뿐만 아니라 일반 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다루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은행 금융기관은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이 있는데 여기에선 이들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여러분에게 익숙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와 증권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료를 받아 이 자금을 대출,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운용해서 보험계약자의 질병, 노후, 사망,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합니다. 보험회사에는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이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채권과 주식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신용입니다. 그렇다면 신용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용의 사전적인 1차적 의미는 언행이나 약속을 틀림없이 할 것으로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관점에서 신용이란 돈을 빌려 쓰고 약속대로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금을 빌려주고 자금을 빌리는 금융시장에선 이러한 경제적 의미의 신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 신용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경제 주체별로 신용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의 주체인 가계의 경우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신용이 있으면 돈을 빌려 지금 꼭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해서 효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용을 이용해서 소비함에 따라 현재의 효용은 높아지지만 여기에는 언제나 경제적 비용이 뒤따른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신용을 이용하는 대표적 사례인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할부로 물건을 사는 경우 금융기관에 수수료와 연회비 등과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기한 내에 앞당겨 쓴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엔 연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은행,
카드회사, 보험회사, 이동통신회사 등에선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보내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개인의 신용의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개인은 여러 가지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현재와 미래 소득 수준을 감안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이동통신 요금 결제에 있어 연체가 발생하지 않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자신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신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과 국가에도 신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과 국가에게 신용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앞에서 기업과 국가는 각각 투자와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 지출 등을 위해서 자금을 빌리고 또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기업과 국가도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신용이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신용이 낮은 기업이나 국가는 자금을 빌리기 위해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자금을 빌리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개인의 신용이 신용정보기관 등을 통해 등급이 매겨진 것처럼 기업과 국가의 신용 등급도 전문적인 신용평가 회사에 의해 그 등급이 매겨집니다. 이들에 의해 결정된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 등급이 좋을수록 자금을 빌릴 때 적은 이자를 내지만 그렇지 못하면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과 국가 모두 양호한 신용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구 게임.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세요.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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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